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근데 JYP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소리가 오늘 방송 시작한 이래로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 네. 보여요. 어제부터 확 나빠졌습니다. 감기 몸살? 아니면 코로나 증상? 코로나 증상이 가까운데 검사해봤더니 코로나는 아니라고.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봐도. 코로나 치고는 멀쩡합니까? 네. 하여튼 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녹음 못할 뻔했어요. 아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귀한 게스트까지 모시고 오는데. 게스트가 말 많이 하겠죠. 네. 댓글 먼저 소개할까요? 제가 할까요? 그러세요. 네. 그 제가 망고님을 2번이나 자몽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댓글 밑에 채땡땡땡땡님께서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하나 봐요. 자몽님. 네. 그래우님께서는 이왕에 자몽님으로 바꾸시는 것은 어떠실지. 뚱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걸 기억하는 책 GPT YG님도 헷갈리시는 게 있군요. 망고님이 너무 상큼하셔서 GPT의 두뇌를 가진 YG님도 오류가 생기시나 봅니다. 네, 이게 민망한 댓글을 남기셨고요. 귀찮아님께서는 망고님께 자몽님이라 부르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번째였다고요? 하면서 저를 또 한번 놀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명을 했잖아요. 그 진짜 그 망고님 이미지가 약간 상큼상큼해서 진짜로 약간 자몽을 연상시키는 분이신데다가 제가 망고보다는 자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자몽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내주님 댓글도 좀 읽으시죠. 네, 내주님께서는 책걸상 듣고 기억의 빛 읽은 다음에 마이클 온다치에 빠져서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화까지 보고 왔습니다. 20대인데 그 시절 전쟁 영화의 감성이 낭낭하게 퍼져 있어서 긴 영화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원작도 읽어보려고요. 네, 좋은 작품 작가 소개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 들어서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목소리로 방송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 또 분위기 있는데요. 대체로 하이톤이라서 약간 시끄럽다는 평도 있거든요. 타이레놀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먹고 그나마 조금 살아나서 녹음하러 왔는데 오늘 뭐 저 유혹하는 책걸상이거나 그랬으면 미뤘을 텐데 정말 어렵게 약속 잡은 게스트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네,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은 게스트님이셔가지고 JYP가 오늘 출근을 안 하고 이 녹음 시간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기어 나왔어요.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째고 누워서 네. 뒹굴뒹굴 하다가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네, 탄소로운 식탁의 저자 윤지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요거보다는 목소리가 괜찮은데 네. 네,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 않아요? 네, 뭐 근데 저도 그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네. 네, 근데 저는 감기 걸린 상태가 좀 낫습니다. 목소리가. 그 책에 보면 시작이 세계일보 기자이자 다수의 환경 저술상을 받은 환경 기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세계일보 그만두셨다고요? 네, 맞아요. 2월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올해 2월까지 기자님이셨고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신분의 변동이 있으신 거죠. 네. 요새는 뭐 하세요? 요새는 그 사단법인 넥스트라고 하는 뭐 기후, 에너지 전환, 뭐 산업 전환 이런 거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사 NGO 활동가로 전업을 하신 거네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데가 뭐 성격이 NGO 뭐 시민사회 진영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NGO 치고는 돈이 되게 많은 데입니까? 혹시? 아니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뭔가 시민단체 환경 시민단체라고 하면 캠페인 단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구호 외치고 뭐 이런 캠페인성 단체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캠페인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연구소에 더 가깝다고 보면 돼요. 민간 연구소. 네. 그래서 제가
윤 작가님한테 잠깐 귀뜸으로 들었는데 그 펀딩을 글로벌리하게 받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그 외국에서 그런 NGO라든가 아니면 싱크탱크 지원하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펀드들에서 펀딩을 한 다음에 주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네. 보고서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네. 발표하고 이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메인 아무래도 연구소니까 저희의 주요 그 결과물들은 연구소 보고서가 될 거고요. 근데 그걸 갖고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은 일단 이게 정책화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그쪽 뭐 상임이나 이런 데랑 계속 접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걸 어떻게 하면 미디어에서 좀 더 써줄까 노출을 하려고 이제 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뭐 그 현장에 있는 환경 담당 기자님들이랑 협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걸 더 넘어서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다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이직할 때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하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유튜버가 돼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지금 문 연지 얼마 안 됐고요. 제로 에너지 바라고 하는데 이거 몇 분 정도 이거 들으실까요 지금? 지금 누적 들으시는 분들 최소 한 2,000명 들으세요. 아, 정말요? 네. 아 정말 그중에 절반이라도 저 제로 에너지바 검색하셔서 좀 들어와 주세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안 늘고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구독자 164명이네요. 지금 들어가고 그 있어요. 원래 163명이었는데 제가 방금 구독 눌렀어요. 제로 에너지 바. 네. 제로 에너지 바 검색하시면 그 제로 에너지 바 검색하시면 대부분 다 그 윤지로 작가님 콘텐츠던데요. 그죠. 제가 이제 운영자예요. 거기 네. 주인장.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데려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유튜브 생리에 맞는 컨텐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뭔가 사람을 보게 하려면 막 이렇게 막 눈이 높고 막 이렇게 막 북극곰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를 해야지 좀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어딘가를 막 적을 찍어서 저놈이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연구소 자체가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컨텐츠도 근데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 있잖아요. 정말 네네. 좀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막 알아가는 제도, 이게 너무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ESG 뭐 이런 게 점점 커지니까 뭐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근데 뭐 겨우 영상 3개 올라와 있구만요. 네, 맞아요. 3개 있는데 164명이면 뭐 나쁘지 않나요? 네, 선방하고 아,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책은 그러면 언제 나온 거예요? 세계일보 기자 그만두기 전에. 아니죠. 그쵸. 그 기자 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가 네. 그만이잖아. 이 책이 뭐야. 언제 나왔냐면 2022년 5월 16일 날 발행일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5월 정도에 나온 책이고 1년이 넘었네. 네, 저는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고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근데 왜 해서 우리 이 책을 방송을 이제 나는 거예요? 내가 JYP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작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디드유? 네, 그리고 그때 JYP가 별로 그냥 신통치 않게 받아 넘겼고 그래서 저는 저 인간은 진짜 환경과학책 읽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그 기후위기 관련된 책을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 권 추천을 했는데 그때 그걸 읽어보고 별로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재밌는 것처럼 그래 그거 재미없었어. 추천을 했냐. 얇은 근데 책. 이제 저는 그 얇은 책도 굉장히 구색이 잘 맞춰진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책에 제가 추가로 읽어보라고 권유했던 탄소로운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 읽었으면 그 책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제목이랑 목차를 딱 보더니 내가 다 아는 얘기 같아서 싫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내가 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얄밉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재밌게 읽을 텐데 저 양반이 왜 저러지 하면서 한 번 더 선배 나 믿고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을 거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권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인가? 네. 야 이렇게 훌륭한 책을 왜 이제야 권했냐고. 이거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몇 세 찍었습니까? 지금 아마 뭐 6세 아니면 7세 찍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6쇄네요.
올해 5월 3일 날 찍은 걸로. 네. 나쁘지 않은 거죠,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거죠. 음. 그리고 저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 저자들이 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좋은 책들은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국내 저자들 여러분들도 사실 도전을 했었죠. 네. 근데 기후 위기를 주제로 쓴 책 중에서는 국내 저자가 쓴 책 중에서는 탄소로운 식탁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웃게 극찬을 진짜로. 이러고서 나중에 뚝 떨궈뜨리신 거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니에요.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등포 문화재단이라는 곳과 같이 기후위기를 주제로 책 3권을 골라가지고 같이 읽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2권은 외국 저자 책을 선정을 했고 1권은 윤지로 기자님 책을 추천을 해가지고 시민 한 20분이랑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 책 제목이 탄소로운 식탁. 네. 일단 제목도 근사하고요. 네.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멋져. 그리고 부제가 우리가 놓친 먹거리 속 기후 위기 문제. 사실은 네. 이게 기후 위기 전반을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음식과 관련된 얘기에 집중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재밌겠는데 이러고 읽기 시작했어요. 네. 의외로 기후 위기 전반을 다룬 책이라고 해도 네. 틀리지 않은 그런 책이더만요. 네, 사실 앞에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교양을 진짜 그 윤 작가님께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하지만 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게 요령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훌륭했어요. 내가 재미없다고 했던 얇은 책은 이름이 뭐죠? 제목 길었는데 되게. 제목 길었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니 그 얘기를 해드려야 돼. 이거 그거 안 봐도 돼. 그 책 말고 이 책을 보시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고 요거를 읽은 다음에 지금 저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그 2023년에 읽은 네. 과학책이라고 할까요? 논픽션? 하여튼 비문학 분야에서 1등 책을 지금 그 동물 권력하고 이거 중에 뭘 해야 되나. 남종영 선배 네. 책이요? 요거 읽기 전까지는 네. 그 책이 1등이었거든요. 네. 그 책이 물론 이제 작년 말에 나왔지만 우리가 올해 초에 방송을 해서 네. 동물 권력이 올해 최고였는데 둘이 친한데. 이거 왜 약간 한 권 골라야 되는 뭐가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연말 되면은 발표하거든요. 아. 올해 이제 우리가 고른 최고의 책 뭐다. 공동 뭐 이런 거 없군요. 공동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 동물 권력 책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저자 이름을 가리고 그냥 내가 읽었으면 외국의 유명한 과학 저술가가 쓴 책을 번역한 거라고. 전 세계에 팔리는 책이라고 느꼈을 것 같다. 한국인이 이 정도 글로벌한 시각으로 쓴 거 훌륭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한국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이거 번역해서 외국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윤 작가님이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책을 썼으면 그럼 즉각적으로 대박이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서 글로벌리 많이 읽혔을 책이에요. 안타깝네요. 요즘 해외 수출 계획 없습니까? 글쎄요, 뭐 출판사에 혹시 어디 일본이라도 한번 밀어볼까요? 네, 일본이라도 한번 그럴까요? 밀어보세요. 네. 제목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빌 맥과이어의 기후 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 라는 책인데 맞아요. 기후 변화 그게 좀 심각합니다도 뭐 제 기준에서는 좋은 책인데 탄소로운 식탁을 읽었으면 굳이 이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책이야말로 그냥 내가 평소에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이야기들의 재조합 수준이었다면 탄소로운 식탁은 일단 나도 모르는 얘기가 참 많더만요. 네. 그래서 페이지 수가 한 거의 2배 가까이 1.5배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 맥과이어 책 읽는 시간보다 이거 읽는 시간이 덜 걸렸어요.
일종의 페이지 터너야 아마. 네. 아니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모르는 이야기 많을 거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무시하더라고. 반성했습니까? 반성했죠. 반성했어요. 아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게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원래 학부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네, 학번은 경제학이고 그다음에 석사를 사실 학부 때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수요곡선, 공급곡선밖에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대학 이제 바로 이제 기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원래 제가 이과 쪽에 미련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쪽을 공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지구과학 쪽으로 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그 석사를 한 건 기자생활 하면서 석사를 한 거예요? 석사를 한 건 그런데 제가 환경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요. 그 진짜 이과대 그 그냥 대학원. 아 예, 그냥 대학원. 예, 거기 지구과학 그쪽에서.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제가 그때 환경대학원도 알아봤는데 그때 뭐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환경대학원에 무슨 도시환경, 약간 무슨 건축, 도시 설계 약간 이런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 기후 변화 이런 이슈를 관심 있게 다루는 학과는 그 지구과학 쪽을 갈 수밖에 없었군요. 환경대학원은 진짜 우리 생활 환경 네. 이런 건가 보다.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만 해도 그 학교에 오래됐잖아요. 기자를 몇 년 했습니까? 2005년에 입사해서 올해까지 했으니까 몇 년이죠? 17년? 17년? 17년. 18년, 17년. 할 만큼 했군요. 네, 많이 했네요. 아니 외모만 보면은 한 절대 10년은 안 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여쭤봤는데. 네. 아 덕담해 주는 시간인가요? 오래 하셨군요. 네. 이 넥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저 밴드만 주로 나오고 사단법인 꼭 붙여야 됩니다. 네. 어디 누가 이렇게 좀 뒷돈 대주고 뭐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국내 뭐 이렇게 국내 소위 말하는 쩐주라고 하는 곳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각종 재단이나 무슨 기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런 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책걸상 제작비 해외에 한번 요청해 볼까? 막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 같은 거 영어로 정리한 다음에 그 챗 GPT 활용해서 아니 뭐 독서가 중요하다고 맨날 이렇게 부르짖는 빌 게이츠 이런 분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우리? 빌 게이츠.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아니면 저 오바마나 뭐 이렇게 책 좋아하는. 난 무시하고 있잖아요. 윤 작가님한테 듣고 저도 뭐 몇 차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검색도 해봤는데 진짜 국내 기업 보통 막 국내 기업들이 무슨 그런 기금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곳들은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뭐 국내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돈을 받지 않고 그 외국의 그런 글로벌 펀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시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자율성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다고 정부 용역은 절대 안 해, 뭐 기업 돈 절대 안 받아 이런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좀 더 몸집이 커져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돈으로 우리가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몸집이 커져야지 그 후에 받겠다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어쨌든 환경 기자로 이름을 떨치시다가 이제 관련된 싱크탱크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분야를 지금 오랫동안 파고 있잖아요. 원래 환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자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이과 쪽에 미련이 많았다 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과학 전문 기자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 강 YG님처럼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뭐 저희 신문사에서 그런 쪽으로는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좋아했던 게 지구과학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엘니뇨 예측하고 막 이런 걸로 석사를 밟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기후 변화 쪽 관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좀 배신감 느끼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쪽이 뭔가 커지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컸어요. 아 이쪽이 되겠구나. 네. 아 이쪽 유망하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관심들이 없으니까. 네. 2019년 EU 기후변화 기자상 대상, 한국 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 언론인상, 국회 기후변화 포럼 녹색 기후상, 요런 거를 다 받는 기자는 흔하지 않은 거죠. 근데 뭐 저보다 더 많이 받은 후배들도 있고요. 후배 아, 기자들도 그래요? 있고, 네. 상을 많이 줍니까? 유럽연합에서? 아니 EU에서 준 거는 별로 없는데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 뭐 과학도 많이 주지 않나요? YG는 과학 쪽도? 나름 환경 기자인데 뭐 상 받은 거 저도 있습니까? 상 별로 받은 거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일단 제가 그런 주는 걸 사람들 마음에 드는 행동을 좀 해봐야죠. 그게 중요한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 탄소로운 식탁 나오기 전부터 윤 기자님을 잘 알았어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두 분도 처음 본 거죠? 오늘? 아 근데 사실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윤 작가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토론회장인지 뭐 포럼장인지 거기서 네. 그 서로 이렇게 네. 아 저 강량구입니다, 윤지로입니다 하고 네.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제 네. 명함첩에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음. 네,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전부터 그 좋은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환경 기자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윤 기자님이라는 분이 좋은 기사도 많이 쓰고 열심히 활동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탄소로운 식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더 흠모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너무 책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첫 번째 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첫 번째 책을 이렇게 잘 쓰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이거 저 처음부터 딱 요렇게 5개 챕터로 구성을 다 해놓고 이렇게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쓴 거죠. 네, 이제 출판사를 만날 때는 이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죠. 네. 그 일부는 그 세계일보의 기획 기사 형태로 초고를 써놓은 것들도 좀 있었던 거죠.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이게 회사 기사로 나간 거를 책으로 하면 또 회사랑 저작권 나누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아예 따로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기획을 먼저 던진 건 출판사인가요? 아니에요. 저가 그때 이제 제가 여기자협회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공고가 떴길래 아, 여기자협회에서 여기자협회 저술 회원들 지원. 중에서 저술 지원. 네, 그 있어가지고 해야지 해갖고 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처음 거기다가 이제 협회에다가 낼 때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썼던 거 짜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해야지 했던 그걸로 사실 그걸로 된 거예요. 됐는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가수가 돼서 데뷔를 하는데 리메이크 곡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협회에다가 좀 양해를 구해서 저 다시 기획안 쓸 테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다시 내봐라 해갖고 다시 막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저 주제를 잡아가지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그렇게 써놓은 거 모아가지고 해갖고는 좋은 책이 안 나오죠. 네. 그 5개의 챕터라고 했는데 가운데 3개는 고기, 그 다음에 농업, 네. 어업 네. 3개 분야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다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 사실 고기 관련 챕터는 우리가 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 대략은 그래도 아는 얘기였는데 이 농업하고 어업조차도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는 참 새로운 이야기였고 네. 맨 앞부분 하고 맨 뒷부분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약간 총론에 해당하는 인트로에 해당하는 게 좀 앞에 길게 있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챕터는 약간 재현 내지는 뭐 해결책, 대안? 네, 대안에 네. 관한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 입맛에 관해서 조금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1장은 탄소를 아십니까?로 시작을 해서 진짜 1장을 읽어보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장은 어쩌다 소방기까지 걱정하게 됐을까. 이게 이제 그
육식에 관련된 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이제 3장은 이런 내용은 저는 뭐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독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논 같은 게 되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후위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논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네. 지목을 받거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육식에서 채식으로 완전히 바꾸면 기후위기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분들에게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해주시는 거고 이제 4장에서는 해산물 네. 예, 해산물도 사실은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네. 탄소 배출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러면 어쩌라고에 대한 이제 윤 작가님의 나름의 답변들. 근데 그 5장의 첫 번째 꼭지 제목이 그래서 어쩌라고. 저 이 책 읽고서 네. 그 제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드라마 보다가 생색 한번 냈잖아요. 그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힙하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힙하게의 주인공이 수의사세요. 근데 그 이런저런한 약간 웃기는 사정 때문에 양식장으로 납치 비슷한 걸 당하는 설정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양식장으로 왜 납치를 당할까? 근데 저는 딱 양식장으로 납치당하는 설정을 보자마자 항생제 놓나 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항생제를 놓으로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가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야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야 책을 열심히 읽으면 모르는 게 없다. 와. 여기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고기한테 뭐 이것저것 고기한테래 물고기. 소나 돼지한테 뭐 항생제 주고 뭐 땅에 비료 많이 뿌리고 이런 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생선에도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식장에 있는 수만 마리의 광어한테 일일이 주사기로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힙하게 그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 항생제를 물에 녹여서 이렇게 풀어서 주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항생제를 준다 그래서 주나 보다 했는데 진짜 주사를 놓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 뿌리기에는 너무 넓은 거죠. 뭐 답이 안 효과나 나오는 이런 게 좀 거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양식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는 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럼 광어 2만 마리에 항생제를 다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 해놓고 이쪽에 있는데 붙잡아서 주사 놓은 다음에 이쪽 칸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요? 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거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구획이. 그러면 한쪽으로 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던지고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 그 힙하게 나와. 힙하게 안 보시는군요. 모든 드라마를 다 보겠어요. 힙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수의사들이 그 너무 하기 싫은데 눈퀭해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하는 장면 나오고. 그것도 수의사가 안 하면 약간 불법입니까? 그런가 봐요. 아무나 그래요? 못 하나 봐요. 물고기도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수의사들 한 3명 정도가 거기 숙식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장면 나오고 그 수의사들 도망 못 가게 네. 그 양식장 주인이 이렇게 약간 감시 비슷하게 하는 설정이 나와요. 되게 재미있는 설정으로. 우리 저 아저씨 둘이서 자꾸 이상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정말 좋은 책을 쓴다 이런 느낌이 본인이 있었죠? 막 고백해봐요. 아니요. 좋은 책을 쓴다는 건 그런 느낌은 뭐 없었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신난 느낌은 좀 있던데. 맞아요. 신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뭐 기자가 그렇잖아요. 기자가 저는 이제 제가 기사 쓸 때 그 후배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네 기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새로워야 된다. 근데 그 새롭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단독 팩트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 의식이 새롭거나 아니면 구성이 새롭거나 셋 중에 하나는 최소한 새로워야지 그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쓰면서 보니까 이렇게 다 제가 이거 자료가 뒤에 자료가 되게 많은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이렇게 정리된 책이 없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다 이렇게 어디든지 막 구석 찾고 막 원서도 찾아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어쨌든 새로운 얘기겠다. 예. 그래서 이제 쓰면서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쓴 거야. 이거. 세상에 없는 지금 아니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쓰고 있다. 뭐 쓰시면서 되게 자료 같은 거 찾고 이러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보다 보면은 그 노고가 그냥 책 구석구석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저는 이런 자료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런 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고 중간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걸 또 짚어줘서 그것도 되게 새로웠는데 그러니까 이 책걸상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훨씬 더 재밌고 새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끔 아주 절묘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학 개그. 네. 자학 개그도 있고 뭐 아재 개그도 있고. 네. 저 어디 줄 쳐놓은 것도 있는데 그 고프닉? 애덤 고프닉이요? 애덤 고프닉? 여기 있다. 애덤 고프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을 봤는데 재밌게 봐가지고. 하여튼 이 책 쓴 사람인데 이름부터 허기를 연상시키는 애덤 고프닉은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요 말도 멋있었어요. 네. 음식은 사회적 가치로 꾸준히 변하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이다. 취향은 결국 유행과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가치와 그 용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애덤 고프닉의 책을 읽으면서 요 부분에 줄쳐놨다가 요거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이미 그 건데. 메모할 때부터 했어요. 허기를 연상시키는. 그 실제로 이 책 같이 시민들이랑 읽었을 때 이 대목이 인상 깊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윤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책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육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치킨을 먹고 쇠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이런 게 아주 우리들의 고유한 문화적인 속성이나 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렇다면 다른 식성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식탁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가족들이나 이웃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고기를 어떻게 끊어 그리고 우리 삼겹살을 어떻게 안 먹어 치킨을 어떻게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삼겹살이나 치킨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것도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 먹거리 관련된 얘기하면 저도 예전에 사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밥은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 뭐 밥까지 이런 상상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채식 뭐 치읓자만 나와도 됐어. 나는 고기 없이 못 살아. 그냥 이렇게 딱 단칼에 자르는 뭔가 이제 우리가 개인의 어떤 행동에서의 변화라고 했을 때 가장 저항감이 심한 분야가 또 먹거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게 진짜 이게 정말 내가 그냥 정말 타고난 그냥 나의 개취인가? 막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그런 질문도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그 저는 탄소로운 식탁 보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삼겹살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것도 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냄새에 심해가지고 잘 안 먹다가 한 30년, 40년 됐죠. 70년대, 80년대쯤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삼겹살의 민족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삼겹살의 민족이 아닐 뿐더러 돼지고기 자체를 훨씬 덜 먹고 하대했죠. 잘 안 먹었죠. 소고기만 주로 좋은 고기고. 네, 맞아요. 지금 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좋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안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윤 작가님의 목소리로 좀 더 들어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윤 작가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